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11강 2026년 5월에 실시된 고3 35번 흐름 문제인데요. 오답률이 1위입니다. 난도가 어려움이 난도가 최고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 이거는 좀 능숙하신 분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이 문제는 정말 능숙함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이 능숙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the theme이라는 거, 이 주제, 이 P라는 거, P, 그 다음 rim, Q라는 거, 이 이론이 있습니다. 네, 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 실전용어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썼던 material 나왔잖아요. 그리고 search material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거 유저 raw material 요 세 개가 요 세 개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P니까 이 P 값이 Q로 가고 또 P 값이 Q로 가고 P 값이 Q로 가는데 P1 이렇게 2 이렇게 3라고 하면 요 관계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search material 여기서 말하는 search material이 뭘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usable raw material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material이 뭘까? 이 세 개가 여러분이 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연습이 이 문제를 통해서도 연습을 하겠지만 평상시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 실전에서 이게 딱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연습이 안 되면 안 떠올라요. 우리 야구 선수들이 예를 들어 치는 연습을 몇 번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려면 대처를 하려면 수많은 하루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번씩 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왜냐하면 기본 이 학술적인 지문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글을 쓰는데 아주 깔려있는 그냥 기본이거든요.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우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냐면 문장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저는 편하게 여러분한테 P1, 뭐 Q1, 뭐 P2, 뭐 Q2 이렇게 더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정확한 용어는 이 앞부분을 theme이라고 하기도 하고 topic이라고 하기도 하고 old라고 하기도 하고 기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뒤에를 rim, comment라고 하기도 하고 new, 그다음에 new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이해하셨죠? 문장을 항상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이해되셨죠?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이제 이 문장이, 자, 어떻게 가느냐. 요 쓰임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요렇게, 물론 극단적으로 4개가 이렇게 쭉쭉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은 컨스탄트, 일정하게 쓰임이 흘러간다. 그래서 컨스탄트 쓰임 프로그레션이라고 얘기해요. 또 반대로 요 림이 요렇게, 뉴 정보, 새로운 정보 쭉 내려가는 것을 컨스탄트 림이 프로그레션다 했다. 컨스탄트. 자, 세 번째. 첫 번째가, 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세 번째가 리니어라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게 정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의 정보가 여기서 뉴였잖아요. 딱 나타났잖아요. 그럼 뭘로 바뀌어요? 올드로 바뀌죠. 그러면 여기서 올드가 되죠. 그죠? 이걸 받았으니까 새로운 걸 받았으니까 올드가 되고 이 녀석이 그죠? 새로운 정보가 되죠. 또 이게 온과 동시에 이거 올드로 바뀌고 뉴로 바뀌는 이러한 체인 방식, 지그재그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split, 뭐 derive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큰 정보가 와요. 상위어라고 하죠. 상위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Q1, Q2, Q3 세 개를 다 포함하는 상위어가 와서 Q1 이렇게, Q2 이렇게, Q3 이렇게 스플리트 되는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있다. 요것도 이번에 그 문제를 제가 풀어보니까 순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요걸로 그냥 순간적으로 풀었죠. 예, 자, 그리고 오늘 볼 흐름 문제도, 사실은, constant theme,
요 컨스탄트 심으로 그냥 간단히 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를 못 할까봐. 자, convergent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these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P1, A를 드는 거예요. P2, P3를 한 번에 요 녀석이 요렇게 수렴하겠죠. 수렴. 우리 아까 스플리트, 방금 전에 봤던 스플리트는 발산하는 거죠. 이건 발산, 파생하는 거고, 여기는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요 these, 굉장히 these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restatement는 같은 거 둘 다 내려온 거죠. 요렇게 여기 restatement. 자, 요렇게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스탄트 림을 한번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이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요거를 요렇게 계속해서 써요. 물론 이렇게 동일하게 쓰지는 않아요. 이트라고 썼다가 또 다른 비슷한 단어를 쓰고 다른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자, 요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단어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요것도 시노님, 그러니까 비슷한 시노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까지도 보시면 너무 좋겠다. 자, 여기서 이제 출처는 여기서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림. 요게 좋죠. 요게 이제 Q1, Q2, Q3, Q4인데, 요렇게 어떻게 갔다? 니어 시노님으로 갔다. 요게 지금 P1, P2, P3, P4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거는 sim이 되는 거예요. sim. 됐나요? 이렇게 다양한 sim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다 똑같은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렇게 CO2가 이런 효과, 메탄이 이런 효과, 산림이 깨지는 거, 산림 파괴가 이런 효과. 그렇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이런 산업에서 내뿜는 것들, 공기.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니어. 이게 별표라 그랬죠? 이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해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번식 성공이다. 근데 다양한 번식 성공인데, 이 다양한 번식 성공이 어떻게 적응적인 이득과 그다음에 이제 유전을 받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됐죠. 이렇게 또 그와 같은 유전적인 적응 특성이 세대 간에 축적이 되더라. 그래서 세대 간에 축적이 되니까 종이 이렇게 다이버전트 하더라.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요 성공이 2로 가고 이렇게 간다.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이번에는 스플리트. 자, 여기에서 여기서 이제 Q1과 Q2 좀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critical reading,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추론적 사고와 정확한 표현이 필요해서 이렇게 Q1 왔고 이렇게 Q2, 보통 이렇게 both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꼭 하시면 좋겠죠.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 convergent, 요거 중요하죠. these, these. 오케이. 이렇게 요 내용이 이렇게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statement progression이에요. restatement,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 내용이 같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이렇게 같은. 이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게 다른 단어로 보이지만, 학술 글을 쓰시는 분들이 다 같은 내용으로 쓴 겁니다. 정말 표현이 좋죠. 이것도 생물 다양성이 손실됐다, 생물 다양성이 이로전 침식됐다, 디미니시 사라졌다, 디플리트 고갈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정말 표현이 정말 예술적이잖아요. 그래서 소스를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빨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죠? P1이죠. 그죠? 요거 P2. P2가 Q1, Q2가 되겠죠. 자, 여기 of 것은 example들이죠. examples, 그러니까 1, 2, 3, 4 나왔고, 이거를 하나로 컨버전트 시켜서 이렇게 search waste 보이죠? 근데 이 search waste가 이제 새로운 정보 줘야죠. 리사이클을 하고, 리사이클을 한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내적인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대로 왔죠. 돈을 절약해주고, 자, 예기치 못하는 그런 트리밍과 오프컷을 사용 가능한 이 물질로 바꿔줬죠. 새로운 정보 줬죠.
그러면 이 새로운 머티리얼이 근데 요 머티리얼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죠. 이 새로운 머티리얼이 요 머티리얼이 이렇게 버려지는 것으로서 가버리면 이렇게 샌드 보내져 버리면 이런 뜻이죠. 또 새로운 정보 나오고 이것이 뭐예요? 그와 같은 머티리얼이죠. 이런 사용 가능한 이런 머티리얼은 품질이 좋고 이렇게 흘러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말하는 the material과 요 머티리얼은 다른 머티리얼이다. 왜 다른 머티리얼이냐? 요것이 이렇게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컨스탄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의 새로운 정보가 나왔겠죠. 근데 이 새로운 정보를 여기서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P1과 이 P2 요 녀석도 이렇게 가지 않았지만 이 새로운 정보나 여기에 있던 정보가 요거하고 같지 않고 여기서도 가지 않았다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뒤에서 하나씩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그러면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한 땀 한 땀 공부하는 곳입니다. 자, 요거를 먼저 풀어보셨어야 되죠. 자, 요거는 다 공부 끝나고 저하고 공부를 하기로 하고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어가 개념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고 방금 우리가 설명 다 드렸죠. 과거와 현재의 변화의 느낌도 있다. 요것도 한 체크 한번 공부를 좀 느껴보시고요. 자, 요 얘기를 여러분 오늘 꼭 배워가지고 이게 별표 5개입니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우리가 지문 풀면 우리가 2지문 풀면 반드시 1지문 나와요. 그 정도로 요즘은 이게 중요하죠. 제가 2지문이라고 그랬나요? 말 잘못했네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2번 정도 2회, 모의고사 2회로 보면 한 번 정도는 나오는 정도 중요해요. 리니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서큘러는 원형이 무엇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리니어라는 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서큘러라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방금 말씀드린 the material과 search material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두 개가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 요거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 오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is, such, waste, their, such, material, it. 그 다음에 these, them. 그 다음에 이 지문이 제가 왜 좋다고 하냐면 example 자 보시면 정의를 내려줬어요. 정의를 내려주고 그 정의의 특징을 말해주고 예시를 드는 아주 학술적 지문 전개 구조의 아주 전형적인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학술적이지만 대부분은 정의를 내려줘요. 그 다음에 그 정의의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시를 하는 아주 전형적인 구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경 지식 들어갑니다. Circular Economy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waste가 다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부터 보면 우리가 자원을 테이크 하잖아요. 추출하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그래놓고 디스포즈 버려버려. 요렇게 선형구조야. 그런데 이것이 요렇게 다시 테이크해서 쓰도록 재활용하는 것이 circular예요. circular.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 2번. 환경적인 여기서는 윤리까지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 가능한 물질을 버리는 것, 폐기 처분한 것은 범죄라고 해서 뭐예요? 윤리적인 문제도 다루고 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요. 경제적 효율성, 리사이클링, 이 내부에서 발생하는 요 웨이스트.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산업 공정에서 사용해서 나오는 이런 재활용은 생산자들에게 돈을 전략을 해준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산업 생태계가 요즘은 제조 과정이 뭘 해야 돼요? 자연 생태계를 닮아야 돼요. 자연 생태계는 웨이스트가 뭐가 돼요? 인풋이 되죠. 거름이 되잖아요. 거름이 다시 또 다른 과정에 뭐가 된다? 인풋이 된다. 이거 뭐예요? 이게? 그렇죠. 순환이죠. 순환.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pre-consumer waste 이것도 이제 제가 자세히 밑에 설명할 텐데 이게 소비죠. 소비자가 쓰기 전 그러한 waste의 가치가 옛날에는 뭐였어요? 리니어에서는 디스포즈 처분했지만
처분해서 지금은 리소스 자원으로 변했다. 이 글, 그러니까 재활용을 합시다라는 글이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강의 들으시고 꼭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이게 뭐죠? What is it? 이거 뭐야? 이게 뭐야를 설명하는 거죠. 정의를 내리는 거죠. Pre-consumer waste 들어갑니다. 소비자가 쓰기 전에 쓰는 그러한 버리는 것. 소비자가 쓰기 전에 버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가정에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waste 버리는 건데, 자, generate 생성되는 쓰레기, 생성되는 쓰레기 누구에 의해서 이제 주게 나옵니다. 산업 과정에서, 가정에서 아니라 이 산업의 반대는 뭐죠? 여기서는 가정이겠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그럼 요거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포스트죠. 포스트 컨슈머. 소비 후 폐기물이죠. 다 쓴 캔. 다 쓴 캔이죠. 이거는 캔을 먹기 전이잖아요. 캔을 먹기 전에 나오는 쓰레기, 캔을 먹은 후에 나오는 쓰레기. 포스트 컨슈머 웨이스트가 되겠죠. 폐기물을 다시 할게요. 소비자가 뭐예요? 그렇죠. 소비자가 도달하기 전에, 소비자 이전에 이런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정의 들어갑니다. 생성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렇죠. 산업 과정에서, 산업 공정에서. 자, 사용돼요. 뭐하기 위해 사용됩니까? 제품이나 포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그 제품이나 포장은 우리가 살 때, 뭘로? 소비자로서 살 때. 그래서 정의를 내렸다. 자, 이해되셨죠? 그리고 집 쓰레기가 아니다. 집 쓰레기가 아니다. 무슨 쓰레기다? 산업 쓰레기다. 산업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다.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전에 나오는 쓰레기다. 자, 저 디스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컨스탄트, 그렇죠. 심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업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 정확히 얘기하면 산업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죠. 산업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는, 그렇죠? 오케이. 이거는 제조 과정에서 만드는 쓰레기다. 어때요? 쓰레기라고 설명하죠. 또 재정의해줘요. 그대로 재정의 리스테이트먼트 했죠. 그리고 새로운 정보 얘기하죠. 새로운 정보. 그거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 나옵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죠? 자, 매우 클린해. 그리고 어때요? 일관된 품질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구성되어 온리어. 이거 뭐예요? 온리어. 정말 강조했죠. 그것도 싱글 또 강조했네요. 단 한 개의 그런 하나의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자, 깨끗해. 그 말은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관된 품질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품질이 균일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사용이 빨리 투입되겠죠. 품질이 균일하니까. 그 다음에 단 하나의 물질이야. 그럼 분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분리 작업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특징을 얘기한 거죠. 뭐의 특징? 그렇죠. 산업 과정에서 생성되는 쓰레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제조 과정의 쓰레기는 제조 과정 쓰레기예요. 정의 내린 거죠.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 특징이 어떻다? 1번 클린하다. 2번 어떻다? 오브 컨시스탄타. 3번 어떻다? 그렇죠. 온리어 싱글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요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렇죠. 재활용의 잠재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온리어가 나오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온리어가 나오면 반드시. 자,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이 특징들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게. 와우. 예를 들어 구체화 시켜준 거죠. 구체화. 구체적 사례를 들어준 이 예들이라고 한다면, 즉 무슨 예들이에요? 1번 특징, 클린한 특징, 컨시스턴 퀄리티 갖고 있는 특징,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얘들은 첫 번째 또 업컷 어때요? 스플리트 되고 있죠. 그다음에 요 카드보드 박스나 옷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야채를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요 세 번째 트리밍이 있는 거죠. 요 세 가지 예가 있는데, 자, 업컷이라는 것은 원자재를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컷이 나오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가장자리 조각이에요. 이게 랩트오버라는 것은 나머지 조각, 남은 조각, 커팅 후에 남은 것. 트림이라는 것은 채소 등을 다듬을 때 나오는 껍질 끄트머리예요. 작은 제거된 물질. 프리페어링은 건 소비자에 가기 전 공장 단계에서 미리 손질하는 과정. 미리 손질 과정이죠. 여기서는 다시 알루미늄 캔을 만들 때 나오는 업컷.
그 다음에 옷이나 박스나 이런 카드보드에서 나오는 오프컷, 트리밍, 그렇죠. 다듬는 거. 우리가 야채를 공장에서 손질할 때 나오는 그런 다듬기, 혹은 나무나 텍스타일, 천이죠. 천 오프컷, 어디서 나오는, 그렇죠. 퍼니처를 만드는 것에서 나오는, 얘들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 내려주고, 특징 내려주고, 예를 설명해주고, 아주 정형적인, 정말 전형적인 예예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그와 같은 쓰레기 나왔네요. 그래서 그와 같은 쓰레기가 어때요? 아, 이 글을 쓰신 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표시해 준 거죠. 디스 나 결속할 거야. 나 결속할 거야. 이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예요? 그렇죠. 이런 세 가지의 1번, 2번, 요 3번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러한 쓰레기는 과거예요. 그래서 was가 된 거죠. 과거에는 종종 보내졌어요. 뭘 위해서? 그렇죠. 처분을 위해서. 폐기를 위해서, 폐기 처분을 위해서 이것이 버려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리사이클링, 재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바뀌었죠. 자, 이거는 뭘로 바꿔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와 같은 쓰레기라는 이게 뭐예요? 올드 정보가 새로운 정보 뭐예요? 내부 쓰레기. 이 대여라는 거 뭐예요? 이 프로듀서겠죠. 생산자의 공장에서 나오는 내적인 쓰레기를, 내적인 웨이스트를 재활용한다. 현재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정보죠.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 information 나옵니다. 뭐 하려고? 그렇죠. why? 새로운 정보. 돈을 save, 절약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절약하나요? 원치 않았던 트리밍이나 이런 오프컷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거를 디스포절 했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 가능한 이런 천연 자원, 사용 가능한 그런 자원으로 바꾸는 거죠. 디스포절이라는 것은 매립이나 소각, 최종 폐기 처리하는 거고 자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throwing away, 버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뭐가 됐어요? 이렇게 원치 않았던 트리밍이나 오프컷이 새로운 정보가 뭐예요? 요거지. 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물질인데 이번에 어떤 물질이냐? 결국 어떻게 이 endup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되다 이 뜻이 돼요. 결국 꼭 알아둬야 돼요. 결국 무엇이 돼요? 우리의 최종 제품이 결국 되는 물질은 자,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줘. 뭐를? 놀랄만한 작은 양을 보여줘요. 놀랄만한 작은 양. 그게 뭐냐? 우리가 본래 지구로부터 취해졌던 것의 작은 양을 보여준다 이 말이야. 자, 어렵죠? 어려웠습니다. 이거 정말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 이제 먼저 여기 의미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본래 지구에서 채굴 했죠.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지구에서 예를 들어서 100kg를 채굴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뭐죠? 실제로 우리가 이 최종 제품은 예를 들어서 10kg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놀랄 만큼 작은 양을 사용하고 있죠. 보여주죠. 이게 지금 현재 과거에 우리가 했던 짓이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효율성이죠. 뭐를 비효율성을 쓰고 있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것은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재활용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이 5번의 내용은 재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재활용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그러한 재료가 됐다라고 했는데 그 재료, 결국은 최종 제품으로 들어가는 그 재료가 뭘 보여주나요? 우리가 채굴했던 이게 만약에 이거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거의 최소가 아니라 거의 많이 공유를 하게 되죠. 많이 공유를 하게 되겠죠. 뭐를? 최초로 우리가 지구에서 얻었던 채굴 자원의
채굴된 자원과 이 이용 가능한 이 물질을 최종 제품에 들어갔다면 채굴된 자원의 매우 작은 것일까요? 상당히 많은 것일까요? 그렇죠. 상당히 많아야죠. 자, 이해되셨나요? 즉 이게 만약에 이 녀석이 이렇게 왔다고 한다면 요 녀석이 내용이 안 맞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전체는 사실은 뭐냐, 여기에서 이게 온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자원의 비활용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들어간 거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극도로 작은 양만 채굴한, 지구에서부터 채굴한 자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최종 제품에 들어간 그러한 재료들은, 최종 제품은 아까 10kg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kg를 채굴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어디 갔어요? 버려졌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100kg가 들어가면, 이 100kg를 채굴하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한 70kg 이렇게 쓴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어마운트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해야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연결된다면.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글이 흘러가는 방향도 늦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활용되는 원료가 되겠죠. 재활용되는 원료. 자, 완성품이잖아요. 이거는 완성품. 완성품이 지구에서 가져온 양보다 지금 이제 적잖아요. 이건 당연하죠. 그죠? 재활용 안 하니까. 재료가 버려지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재료가 버려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재료를 버리지 않고 있잖아요. 4번에서는. 그래서 지구에서 채굴한 원료의 양이 있잖아요. 그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도달을 했잖아요. 완성품에. 그래서 endup을 쓴 거예요. 이해됐나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다. 놀라울 정도로 적은 양이다. 얘기는 재활용을 안 하고 폐기할 때나 쓰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재활용을 안 하고 폐기할 때만 쓰는 일반적인 제조 과정의 비효율성을 말할 때 어울리는 표현이죠. 이게 지금 재활용을 장려한 표현인가요? 장려했나요? 아닌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면 재활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에서 새로 채취하는 양이 어때요? 점점 좀 줄겠죠. 그래서 최종 제품에 들어가는 물질의 양이 지구에서 채취한 양에 대비 크게 차지해야죠. 크게. 낭비가 적으니까. 그래서 전체 제조 과정의 비효율성을 말할 때 이거는 쓰는 거고, 재활용을 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는 재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다? 비효율이다.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물질 보존에 안 맞잖아요. 생산 공정이 비효율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세요. 그와 같은 물질은 뭐야?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죠? 재활용이죠. 유저블 가능한 로우 머티리얼이죠. 이거는 그와 같은 사용 가능한 이러한 재료를 처분으로 보내는 것,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5번이 빠져야 이게 정확하게 연결되죠. 그래서 search material은 바로 뭐다? 찾아야죠. 그냥 가 아니고 usable raw material이라는 걸 알아야죠. 자, 아주 재정적인 관점에서 관례에서도 나쁘고, 생산자의, 자, 환경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거 그게 뭐예요? 그렇죠? 처분하는 것. 그와 같은 물질이 뭐예요? 사용 가능한 그런 자원을 보내는 것은 뭐다? 윤리적으로 범죄다. 이 말이에요. 이트는 뭐예요? 이트. 이거죠. 이트 보내는 것. 이렇게 보내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 그죠? 서치 머티리얼이죠. 사용 가능한 유저블 머티리얼은 품질도 좋고 클린하고, 우리 아까 얘기도 했는데 쉽게 수집 가능한 물질이 되는 거죠. 우연히 잘못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지, 이해됐어요? 우연히 잘못된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연히 잘못된 형태로 딱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리사이클하고 리커버 하자. 그것들이 뭐예요? 그것들. 요거. search material, usable 이거죠. 자, 그것들을 재활용하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아까 2번, 우리 문장 2번에서 말했던 1, 2, 3 생각나요? 이거. 요 1, 2, 3 그대로 쓴 거죠. 자, 그러면 제일 위로 올라가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너무 정말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뭐 과거, 현재도 알아야 되고, 더 심림, 요 이론 정말 중요합니다. 자, 리니어냐, 시클러냐. 자, 그다음 전형적인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 정말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가기 전에 그 쓰레기,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죠? 생산 공정 쓰레기, 산업 공정 쓰레기. 요거는 우리 소비자들이 맞는 게 가정의 쓰레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리사이클 할 거냐, 처분할 거냐, 낭비될 거냐, 원치 않은 거냐, 사용 가능하고 로트머리얼과 자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재정적인 관리에서 나쁘다, 돈을 벌 수 있다, 경제적으로 세이빙할 수 있다, 환경적인 관점과 재정적인 관점, 형태가 잘못된 거다, 좋은 품질의 머티리얼이다, 서큘러와 요 리니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환경적인 책임을 져라. 아이고, 요거는 지금 인이 빠졌네요. environment damage다. clean single material. 그쵸? 우리 아까 배웠던 믹스된 가계의 쓰레기냐. 자원의 보호, 자원 보호죠. 자원의 추출.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낭비성이죠. 어때요, 여러분? 이 지문 하나를 가지고 엄청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글은 어려웠어요. 이 글은 어려웠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the material 위로 올라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결론은 뭐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어려웠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원치 않았던 요 녀석 새로운 정보 나왔죠. 사용하는 로 머티리얼이 이 머티리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서치 머티리얼은 바로 이거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에 재활용이라는 컨셉은 여기는 재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다. 논리적, 비효율적으로 논리가 흘러갔다. 예.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